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0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네요. 네, 가을 되니까 네. 벌써 대표님의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영주 기자도 목소리가 점점 좀 가을에 우수해져든 목소리가 돼요. 저는 가을 네. 안 타요. 아, 그러면 봄 타나요? 썰매 타죠. 아,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끊지 말아주세요. 예. 말이 탔네요. 예. 밥이 네. 탔네요. 글쎄요. 우리는 이번 주는 또 어떤 주제로 저희들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제목은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경질. 그래서 교육은 누가 맞나로 정해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네. 또 차기 유은혜 지명자 국회의원이요. 유은혜 네. 국회의원 지명자도 또 막 말도 많고. 또 네. 교육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백년지대계인데 정권에서 이게 잘못 손댔다가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또 교육은 또 우리가 또 개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요. 이게 뭐 진짜 어려운 문제가 교육 문제입니다. 네. 네, 시작해 주시죠. 여기서 교육은 누가 맞나에서 네. 이 톤이 그 예전 영화에서 소는 누가 키우나 있잖아요. 예. 예, 그 톤이거든요. 소는 누가 키우나. 교육은 소는 누가 맞나, 키우노. 이렇게 이거 개그에서 하는 거죠? 네. 예. 네, 저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네. 정부가 앞선 8월 30일 오후에 임의 네.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예. 장관급 인사들은 대체로 문책성 차원에서 교체됐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네. 여성가족부 네. 5개 부처 장관급 인사와 방위사업청장, 문화재청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등 차관급 4명의 인사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포함이 된 거죠. 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김상곤 장관은 2009년부터 14년 초까지 횟수로 6년이죠.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던 교육계 인사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천 룰 등을 비롯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당시에 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 사격한 것이다. 그리고 소위 친문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 문 대통령의 교육 1호 공약인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려 했다가 곧바로 논란에 휩싸였고요. 예. 내신 성취 평가제, 그러니까 절대 평가제죠. 그다음에 자사고 폐지 등을 꺼냈다가 예.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시끄러웠죠, 그때. 네, 이때 예. 학부모들까지 이제 등을 돌렸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번에 교육계 인사가 아닌 재선 의원 경력의 정치인의 호남 출신이 아닌 서울 출신의 유은혜 의원을 임명했죠. 네. 50대 여성 사회부총리로서 교육 관련 전문성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교총과 전교조 등 교사 단체는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는 있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 교문위에서의 교육위원 경력 및 전문성의 의혹을 던지면서 네. 1만 4천 명이 넘는 인원이 임명 철회를 청원한 상황입니다. 그렇게나 네. 많이 저였습니까? 예. 네,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유 의원이 고 김근태 의원과 인연이 있는 학생 운동권 출신 인사이면서 김문태죠? 예. 네, 그렇죠. 유 의원의 고교 시절 아버지가 이제 과로로 사망을 하셨는데요. 산업재해 인정을 받도록 당시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던 인연이 예, 그때 사건 수임했던 분이 문 대통령.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 네. 주목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 꼭 그것 때문에 뭐 지명했다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런 인연이 있다 이 정도죠, 뭐. 예. 네, 뭐 인연이 있었던 건 맞는 거겠죠. 예. 그리고 또 운동권 출신이니까 유은혜 씨도. 네. 뭐 두루두루 운동권에서 활동하던 네. 386이라고 하잖아요. 486이라는 그런 뭐 세대층하고 서로 다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네. 유 후보자의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네네.
네, 아들이 이제 십자인대 파열 이후로 해서 군면제. 병역이 면제가 네. 됐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국회 피감기관 소유의 건물 내에서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이 또 일었고, 네. 또 딸의 초등학교 입학 당시에 위장 전입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딸 초등학교 위장 전입이 좀 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딱히 어떤 그런 입장 표명을 한 건 아니신 거죠? 이후. 그 이제 뭐 죄송하다, 뭐 네. 미안하다, 뭐 이런 쪽으로 사과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김상곤 장관은 전 장관이죠. 개각 공신으로 불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출범 멤버로 같이 갔던 그런 멤버로 꼽히는데. 네, 개국 이제, 공신. 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문 대통령의 공약도 이행을 하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그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예. 이제 좀 문책성으로 이렇게 개각을 단행한 게 아니냐라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사실은 뭐 교육부 장관이나 이런 거 장관 뭐 거의 한 1년 가까이 하면 뭐 장수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네 맞아요. 김 장관님이 그러니까 1년 2개월 하셨습니다. 예, 그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한 거고, 또 문책성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약간 좀 뭐 바꿔줘야 될 상황이고, 정권이라는 게 뭐 5년이면 5년 안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한 거지. 그 문책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또 뭐 없다고 할 수도 없지만 있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또 이 상황에 이제 야당이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제 앞선 8월 20일에 네. 청와대 경제팀을 이제 예. 그 국방부 장관 송영무 전 장관이죠. 그다음에 예.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전면 교체한다라고 목소리를 낸 것도 있죠. 맞습니다. 네. 뭐 원래 야당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공격하기 나름이 공격을 하게 하는 게 뭐 본인들의 뭐 역할이니까 네. 뭐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뭐 따져 묻고 공격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뭐 일단은 교육이라는 문제는 아시겠지만 저희들 몇 번 다뤘지만은 쉽게 이게 이렇게 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또 되게 굉장히 예민한 게 학부모들이 교육 문제 때문에 모든 거를 또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모든 거를 다 집중하고 올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신들의 인생을. 맞아요. 예, 모든 거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꾸 이제 쉽게 뭔가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한다는 거, 여론의 그런 공감이나 이렇게 지지 없이 한다는 거, 그게 이제 미스였던 거죠. 아무리 좋은 거를 하더라도 네. 국민이 원하는 거, 국민 공감대 얻는 거, 이런 거에서 상황에서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했다는 게. 예. 그 앞서서 김상곤 장관이 앞서 7월에 이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취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진보적인 그런 교육감님으로 이제 많이 불리셨던 분이신데. 경기도 교육감도 하셨고. 그렇죠. 굉장히 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그렇죠. 네, 뭐 입장에서 이제 맞아요. 정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까 엇박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게 또 교육이라는 거는 또 진보적인 입장도 있지만 보수적인 입장이 또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저거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좀 혁신적인 방안이 계속 교육에 주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은 어떻게 보면은 산업혁명 시대 뭐 옛날 그대로 몇십 년 전에 그대로 그 커리큘럼 국영수에다가,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우는 건데, 이거를 배워서 이 교육을 받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를 또 살아갈 그런 이 발전된 이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 진출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다 쓸모없는 그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나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네. 우리 이제 IT 시대나 이런 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교육도 어느 정도 가미를 해주는 게 좋다,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김 장관님이 이제 경질이 되시면서, 우리 사회의 인식,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인식과, 그 다음에 정책이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엇박자가 났고 서로 이렇게 상충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 대표도 앞서서 4월에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를 요청을 하면서 이제 김상곤 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플래카드의 내용인데요. 뭐 적폐, 교육 적폐 김상곤 장관을 경질해 주세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영주 기자는? 제가 이제 그 삼국지에서 좋아하는 말 중에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의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는 사람도 이제 버린다. 이런 것 같은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최후의 카드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읍참마속처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기 유은혜 장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우연히도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찬자리에서 한번 슬쩍 여쭤봤더니 그 즉답은 피하시더라고요. 네, 즉답은 피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그분이 즉답 피한다고 그래서 또 우리 이영주 기자가 즉답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저도 좀 피하겠습니다. 왜요? 뭐 이해관계가 있나요? 지금 김상곤 교육감이 이제 그 여론이 그거잖아요. 대체적인 여론이 이제 교육 전문가인 김상곤 전 교육감도 이 정책을 수행하는데 실패했다. 근데 이윤혜 의원이 정치인 출신이 할 수 있을까 교육을 이런 의문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윤혜 장관 지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시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김상곤 교육감을 경질한 것부터가 저는 사실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일단 김상곤 교육감 경질됐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유은혜 장관 지명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경제에서도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의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장하성 그 정책실장인가요? 네네네. 그분을 이제 경질하라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상곤 카드는 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그런 것을 이제 숨길 수가 없네요. 그래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유은혜 장관 지명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신데 보니까 우리 이영주 기자는 저는 사실 유은혜 장관을 좀 예전에 그러니까 몇 번 적이 있어요. 인연이 조금 있어요. 그 큰 깊은 인연은 아닌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친분으로 찬성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친분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약간 이제 안면 정도 있는 거죠. 어떻게 안면이 있냐면 예전에 저기 열린우리당 당시에 유은혜 씨가 원내 부대표를 했었어요. 국회 원내 부대표.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네, 그때 제가 이제 국회에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열린우리당 출입을 하면서 국회 출입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출입하면서 이제 몇 번 대화를 나누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죠.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요즘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면 약간 좀 모나고 날카롭고 뭐 자기 잘난 척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이미지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가요? 그런 게 좀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되게 뭐라 해야 되나요? 성격이 되게 기복이 없으시고 뭐 되게 앞으로 나댄다고 해야 되나? 나서는 거 없이 좀 무난한 성격이고 되게 좀 합리적인 성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때 당시에 좋게 봤죠. 좋게 보고 이제 신문사 관두면서 이제 국회 이제 지역으로 오면서 그 이제 그다음에 뭐 관심 속에 기억 속에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는 국회의원 고양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성공했네. 역시 저런 사람들 성공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엔 또 장관 지명에 부총리 지명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나간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또 위장전입에 뭐 이렇게 또 문제가 나와서 참 저렇게 이미지가 깔끔하고 깨끗하신 분도 이게 자꾸 한꺼풀 벗기고 두꺼풀 벗기니까 뭔가 자꾸 나오는구나. 그렇죠. 양파지 양파. 근데 뭐 사실 그 정도는 뭐 어떻게 보면 청문회 하다 보면 그보다 더 큰 문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넘어갈 수도 있는 경미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던 좋은 이미지에 비해서 그런 게 나왔다는 건 저는 하나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 예,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 정말요? 보고, 예, 예. 아니, 그 정도로 제가 인상을 좋게 봤어요. 아, 그때 당시에. 원내부 대표 하실 때. 미인이라서 그러셨던 건 아니고요. 뭐, 글쎄요. 미인이신가요? 미인이시죠, 미인이시죠. 예, 예. 인상 자체는 되게 미인이신 것 인상이, 같던데. 뭐, 네, 인상도 편안하시고, 성격도 되게 무난하고 편안하세요, 성격 자체도. 이은혜 장관님 혹시나 나중에 이거 들으시면은 전 미인이라고 말씀드렸다는 거 이거 저기 대표님 이거 편집하지 말고 꼭 내보내주세요. 뭐, 그게 뭐 의미가 있나요? 미인이건 뭐 아니건.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게, 뭐, 인상을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이제 요번에 네네. 청문회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아, 안타깝다. 좋은 정치인이 네. 또 한 명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망가져.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 총선에도 지장이 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아, 그렇죠. 이런 네.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네, 그렇죠. 국회의원이니까. 그래서, 아, 이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교육에 대해서, 뭐, 권한을 받아서 잘했나 안 했나 결과는 나온 게 없으니까, 네. 뭐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한 명의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이 정치인. 예 앞으로도 크게 크게 클 수도 있는 승승장구할 수도 있는 그런 뭐 여성 그럴 수도 정치인인데 있겠죠. 예,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여론의 문매를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부정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가능할지. 그러니까요. 그 여성 네. 정치인이었는데 여성 네네. 정치인 중에서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네. 지역구에서 재선한다는 게 여성 정치인으로 쉽진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안타깝다 한 명이 또 이렇게 가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아니 그 가기 싫었으면은 그런 뭐 위장전입이나 뭐 군대도 보내고 그렇게 했었으면 됐었을 거 아닌가. 전문성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 군대는 뭐 아들이 십자인대 파열된 거는 진단서가 나왔고요. 음, 그 딸 위장 전입은 친구들이 이제 친한 친구들이 거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사과했고. 아 사과하면 되는 거네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 때문에 위장 전입한다는 게 있는 게 그렇죠. 네. 약간 좀 그건 그게 아니고 다른 장관이었으면 좀 그런데 넘어갔을 네네. 텐데 그게 많이 걸리네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이거를 이제 번복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저는 이제 경기도에 출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국회에도 물론 가끔 가긴 하지만, 네. 김상곤 교육감, 그러니까 전 교육감님의 경질에 대해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바가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은혜 의원에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론에서는 생각해요. 이제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음, 문제점이 안 나왔으면 네. 저는 유은혜 국회의원한테도 교육부 장관이나 사회부총리 역할을 충분히 맡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그게 그거를 정책을, 예. 그거 자체도 네.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막는 것 자체도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올바른 판단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실무를 잘 알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실무를까지 알면 더 좋겠죠. 그리고 선생님을 했다고 이게 교육부 장관 잘하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국회의원 한다고 교육에 대해서 모른다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나중에 그 자리에 그렇죠. 올라가서 결과 나빴다면 비판하면 되는 거고 또 그 네. 사람이 올라가서 윤혜 씨가 장관이 돼서 잘 결과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 대한민국 교육은 결과를 좋게 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입시제도 위주로 모든 게 짜여져 있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윤혜 장관 후보자가 오는 19일에 청문회가 개최 예정인데요. 예.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저는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윤혜 장관님, 장관님께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윤혜 장관님이 꼭 통과돼서 네. 왜냐하면은 수명 얼마나 보십니까? 네? 수명이요. 수명보다도 통과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예, 왜냐면 야당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께서 이제 긍정적인 이제 그 후보자 지명 관련해서 유 장관님 후보자 지명 관련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시긴 하셨지만 이렇게 김상곤 개국공신이라고 불리는 김상곤 카드도 버렸는데 유은혜 후보자인데 안 버릴 수 있을까 그런 지금 견지를 확고히 가지고 가실 수 카드를 있을까? 버리고 안 버리고 그런 차원보다도 정치적인 그런 상황보다도 그렇게 유은혜 장관한테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유은혜 국회의원한테.
그래요? 잘하나 못하나. 예, 예. 그래서 네. 그 기회마저도 네. 좀 처음부터 싹을 자른다는 거는 좀 너무 네. 모질지 않나. 음, 그래서 한번 기회를 한번 주고 비교육계에 있는 사람도 네. 뭐 잘할 수 있다는 교육에 대해서 음, 이런 선례를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재 등용 풀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향후. 그게 좀 했는데 근데 너무 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야당에서 크래치를 많이 내고 있어갖고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잘 통과되길 바라는 상황인데. 예. 유 장관님께서 이런 그 장관 후보자님께서 이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정말 힘이 나시겠네요. 왜냐면은 네. 사람이라는 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그때 좋게 인상을 그렇죠. 제가 첫인상 받아갖고. 정치를 네. 정말 잘하시나 보네요.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느끼는 거는 정치인이 아니고 네. 굉장히 정치에 때가 안 묻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원내부대표 브리핑 할 때도 음, 이렇게 자기가 앞에 안 나서고 양보해서 앞으로 하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런 모습도 있었고 같은 당내에서도 네. 절대 튀지 않는 그런 모습. 예, 예. 네. 그런 게 되게 좋게 보였어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약간 합리적이고 굉장히 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심성의껏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렇죠. 이제 저희들도 이제 뭐 기자면서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사람 네, 들이 굉장히 있죠. 개인적으로 네. 이영주 기자도 아마 유은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몇 번 해보면 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딱 아마 이렇게 느낌이 올 겁니다. 네, 그게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저희도 이제 사람이니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괜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네. 나와 코드가 맞아서 그래서 그럴 이제 수도 있거든요. 코드보다도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출입하던 기자들 같은 신문사에 네. 이렇게 몇 분이 이제 계셨는데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감을 했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뒤에서. 윤 회장은 괜찮은 사람이다. 앞으로 되게 크게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네. 잘 될 것 같다. 이랬는데 잘 네. 되셨죠. 국회의원 재선했으면.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좀 네. 부총리 겸 장관까지 했으면 큰 캐리어가 돼서 향후 여성 정치인으로서 민주당 쪽에서 아주 큰 역할까지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제가 기대가 되는데 요번에 그 위장 전입하고 이런 거 나오는 바람에 네. 오히려 본인의 정치 행보에 약간 스크래치가 너무 나는 상황이 돼갖고.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현재 이제 국회 의석이 300석인데 여기서 여성 정치인이 한 50여 석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별로 따졌을 때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안타깝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네. 네. 어쨌든 간에 청문회 지켜보면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뭐, 이영주 네. 기자는 좀 안 되기를 바라겠지만. 아니, 왜 이렇게 속단하시죠? 아니, 아까 부정적이라고 하셔갖고. 안 되기를 바란다라기보다는, 이분이 이제 교육 전문가는 아니셔도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정치인이시니까 정책을 더 잘 실행을 할 수도 있겠죠.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데 대한민국 교육은 답이 없어요. 대한민국 교육은 네. A부터 다시 뜯어 고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조금 손보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를 네. 없앨 수 있습니까? 연고대를 없앨 수 있습니까? 아이고. 없잖아요. 못 네. 없애잖아요. 그러면은 대학 서열화 그리고 거기에 맞춰진 고교 입시 교육 그거 어떻게 해서 그거 손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를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데 그런 시스템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아무도 뭐라 그럴까요? 만족을 많이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지 누구가 와도 이 교육 문제를 그냥 단박에 1년 안에 해결한다?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임기 왜 많이 남았죠? 왜 얼마 남았어요?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 네. 또 이런 말 그렇지만은 저는 사실은 옛날 입시제도나 그런 교육제도가 낫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또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 싸움이 되고 수시도 있고 그러다 보니 내신이 중요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교육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고 네.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소외계층이 더 기회가 없는 상황. 머리만 하나 똑똑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똑똑해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해서 고등학교까지 네. 그거를 쌓아 올리듯이 쌓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렇죠. 시간과 자본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그렇죠. 부모의 능력이 또 거기 작용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애들의 그 두뇌도 생각이지만. 사실 뭐 똑똑하다고 또 그래서 그 그냥 평가 같은 게 또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머리만 좋으면 시험 한번 잘 봐서 좋은 대학교 가서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고시 봐서. 이런 건데 이런 게 그런 시스템 많이 이제 없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상대적인 기회가 또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게 그렇죠.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교육은 답이 없다는 거죠. 어느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 어려우니까. 이게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사다리 이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위층으로 먼저 올라간 사람이 사다리를 네. 치워버리는 거죠. 네네. 이런 게 교육에도 또 있는 것 같다. 맞아요. 네, 저는 이번 사례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네. 하여튼 유은혜 장관님 유은혜 장관님이래요, 자꾸. 장관도 안 됐는데. 이미 임명하셨군요. 네. 마음속에는 장관이 됐나 보네요, 벌써. 네. 유은혜 국회의원께서는 좀 기운 내시고 예. 좋은 결과 있고 이것도 사실은 청문회도 정치력입니다. 유은혜 의원의 정치력이 여기서 입증되는 겁니다. 여기서 통과되면 엄청난 정치력이 있네. 네. 저 사람 다시 봐야 되겠네. 그러면 당에서도 입지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정치 인생을 이제 앞으로 달려나갈 길만 남은 거고 여기서 무너지면 네. 자음 차기 총선도 힘듭니다. 이게 약점이 잡혀갖고 상대방이 이거 갖고 공격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유권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자 고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윈스턴 처칠도 재무장관을 하기까지는 귀족 출신으로 되게 잘 나갔어요. 영국에서. 그래요? 근데 이게 서구에 불어닥친 공황 때문에 최악의 총리라는 평가를 받으면 쫓겨났거든요. 영국 내각에서. 네네. 근데 그러면서 숨죽이면서 이제 있다가 히틀러가 나오면서 이제 히틀러를 갖다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처칠이. 그래서 독일은 분명히 전쟁 일으킨다. 2차 세계대전 일으킨다. 예언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그랬죠. 저 사람 전쟁 뭐 광신지 아니야? 말면서 막 이렇게 다른 정치인들은 유화책으로 다 나갔는데 처칠만 비판책으로 나왔거든요. 강경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전쟁을 준비한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칠이 기용이 된 거거든요. 다시 60이 넘어갔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 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때문에 기회가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충분히. 여기서 뭐 좌절하지 마시고 기운 내시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 옆에 또 고향시니까. 경기 분도에 꼭 찬성을 해주시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분께서 이제 다음 장관님으로 오시든, 아이들을 꼭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교육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은 뭔가요? 우리 이영주 기자님. 오늘의 결론은 한국 축구 화이팅입니다. 코스타리에서 승리했죠. 2대0으로. 신성 경기에서. 그래요? 네. 그럼 교육에 대해서 결론이 있어야지. 우리가 교육 얘기를 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쫙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정리하면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 교육을 받는 수혜자인 아이들을 제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힘들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교육이란 명분으로. 아니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펴달라는 거죠. 제발. 아이들을 위한 네.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에 의한. 예? 자신의 표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닌. 예. 네. 멋진 말이네요. 표가 아닌 진정한 아이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 글쎄요. 부모의 마음 그래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은 지금 부모님들도 너무나 의견들이 너무나 많이 다르시고. 네. 그래서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네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펼칠 교육부 장관이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이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죠. 대표님 너무 가을 타지 마세요. 가을 타나요, 제가? 아. 커피를 타세요. 네네네. 제 마음이 타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강난한 목소리 또 기다리면서 한 주를 또 보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봬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